안녕하십니까. 서울 거둔병원 정형외과 원장 윤원식입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무엇일까요? 일단 문자 그대로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휜 병이 무지외반증입니다. 엄지발가락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병이 무지외반증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전 인구의 2에서 4%가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 즉 발가락뼈와 연결된 첫 번째, 두 번째 발등뼈는 서로 나란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발등뼈 중족골이 점점 안으로 휘고 반대로 엄지발가락은 바깥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요. 결국 관절 안쪽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를 건망류라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휘어진 부분이 튀어나오고 빨갛게 붓게 되지요. 디디거나 만지면 아프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주 증상이 생기는 관절 부분을 우리는 건망류라고 부릅니다. 무지외반증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에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유전적인 원인, 즉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50에서 8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발견되는 무지외반증의 경우는 대부분 유전적 원인인 경우입니다. 유전은 어머니 쪽, 즉 목의 영향이 크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어릴 때 발견되는 연소성, 사춘기 무지외반증의 경우는 평발과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무지외반증과는 달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통증보다는 발의 모양 변화, 미용적인 문제로 발가락이 휘어서 이상해요 하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퇴행성 변화나 관절 내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대부분 성인에서 발생하는 무지외반증과는 병이 생기는 원인이나 경과, 예후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무지외반증의 경우는 무지외반에 자극이 덜 가는 발볼이 넓고 푹신한 신발을 신도록 하고 발가락 스트레칭을 하는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공고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성인이 된 이후 수술적 치료를 하도록 공고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평발이 있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관절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있는 전신인대 이완증, 신경근육성 질환, 아킬레스건이 남보다 짧고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점점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무지외반증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신발에 의한 변형인데요. 특히 발폭이 좁은 신발이나 구두, 뒤꿈치가 높은 구두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2%의 사람만이 무지외반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발을 착용하는 인구의 33%에서는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의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흔히 들어보는 예시가 쪼리 등 슬리퍼를 자주 신는 더운 나라 동남아 사람들은 무지외반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일부 아프리카인들도 무지외반증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신발이 무지외반증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초기의 첫 검사로 일단 엑스레이 검사로 충분합니다. 발을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 즉 발이 체중에 눌렸을 때 발 모양을 엑스레이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걸을 때 발을 실사용하는 상태, 실제로 발이 문제가 되는 상태를 재현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정확하게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의사들은 무지외반이 심한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20도 미만이면 경도의 무지외반증이라 하고 20에서 40도 정도이면 중간 정도의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며 40도 이상이면 심한 중증도의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도가 치료 방침, 즉 수술 방침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무지외반의 치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정도와 엑스레이의 변형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무지외반을 진단, 분류,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외반의 치료 방법, 그리고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